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직원들은 어떤지 아세요? 불안하다, 스트레스가 더 증가했다, 자꾸 확인 전화 오니까 내가 더 어렵다, 환경이 안 갖춰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나라도 아주 급변하는 원격 근무의 상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든가 이 영역에서 인프라가 준비된 기업들은요, 오히려 이 기회를 원격 근무라든가 디지털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는데, 언더백 기업들은요,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원격 근무 10개명 아주 짧게 찍어봤습니다. 첫 번째, 재택으로 풀지 마시고 원격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이게 집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일할 때도 만나서 이야기할 것과 파일로 주고받을 것, 정확하게 텍스트로 지시할 것들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새로운 어떤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고 하지 마시고 원격 근무가 증가하는 거다, 원격 소통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푸시고요. 두 번째, 온보딩 시간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출근, 퇴근, 회의 시간, 업무 집중 시간, 휴식 시간,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상태 메시지로 하시든 아니면 캘린더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시든 아니면 우리 인트라넷에 게시판에 자기 오늘 하루에 온보딩 시간을 표현하게 하시든 이런 방식으로 온보딩을 명확하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일정 공유 도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구글 캘린더를 다 공유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구글 캘린더가 공유되면 그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온보딩, 주요 과업, 텍스트, 어떤 누구를 만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이버라든가 사내 인트라넷에 업무 활용의 스케줄표가 있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업무 토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카오톡은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나 고객과 소통할 일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좀 빼시고 잔디나 플로우나 슬랙이나 이런 어떤 업무 토크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가져오셔서 회사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요즘은 비용도 굉장히 싸고 좀 도입해서 쓰시다가 안 맞으면 또 바꿔보고 이런 방식으로 계기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업무 토크를 바꾼 다음에 소통 방식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번째, 컨퍼런스 콜이나 화상 미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 미팅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뒷 배경도 나오고요. 얼굴도 어느 정도 좀 화장도 해야 되고 복장도 갖춰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혹은 다른 야외 공간에 가서 하든지 간에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어느 시간에는 화상 미팅 1대1이라든가 그룹 콜 이런 게 좋고요. 뭐 줌이라든가 행아웃이라든가 스카이프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좀 테스트해 보셔가지고 회사에게 가장 맞는 거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거는요, 좀 기념으로 좀 하나씩 사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도구들을 쓰시는 게 좋고, 여섯 번째, 주로 텍스트 소통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이야기할 때는 얼굴 표정이라든가 맥락이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텍스트 소통을 할 때 주로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그래서 메시지 디브리핑, 이 원칙을 잘 지켜서 메시지가 명확하고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디브리핑을 명확하게 해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확한 소통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텍스트 소통 초기에 할 때 실수가 많이 있었는데 메시지, 디브리핑 이 원칙을 지키니까 상당 부분 대면 소통이 생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일곱 번째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소통의 그라운드 룰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막 밤 10시에 소통하고 아침 6시에 소통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통의 온보딩 시간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개인 톡으로 할 일과 단체 톡으로 할 일을 구별한다거나, 누군가가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응원, 격려, 메시지, 축하 이런 거 많이 있어야죠. 또 한편으로는요, 너무 또 그냥 계속 톡톡톡톡 해가지고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소통 그라운드 룰을 좀 정하셔가지고 지나친 소통도 아니면은 그냥 잠수 타는 것도 없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여덟 번째는요, 대시보드가 좀 강화돼야 됩니다. 대시보드가 여러분 OKR을 하시는 회사라면 OKR 보드가, KPI다 그러면 KPI 보드가, 업무 펜딩 리스트를 관리하는 회사다,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다, 오늘 할 펜딩, 개발자다, 지금 이번 주에 펜딩, 그런 것들이 좀 노출이 돼서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팀장과 리더들이 볼 수 있게끔 대시보드를 좀 강화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인트라넷이 있는 회사는 업무 게시판에서 하면 되고, 없는 회사다 그러면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서 뱅크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시라는 이야기 제가 자주 했습니다. 그것들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하는 게 좋고요. 아홉 번째는 온라인 학습의 기회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에 이 시기에 책을 읽는다거나 책을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혹은 유튜브 추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세미나라든가 온라인 강의 수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주고 그걸 좀 공부하고 서로 나눈다거나 이런 학습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그런 계기점으로 삼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 10번째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원격 근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율과 책임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이 창의적인 것은요, 통제와 감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 내에서 자율과 책임 속에서 신뢰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은 팀장과 어차피 수시소통을 하시고 담당급 정도가 됐다. 그러면 일일 업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책임을 주시고 체크하는 형태로 가시고, 팀장급 이상이 됐다. 그러면 먼저 그가 보고하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전에 언제 미팅하자라고 예고적으로 이야기하신 다음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원격 근무라고 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직원들은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경영자는 불안하고 이런 방식이 되거든요. 제가 10가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원격 근무 10계명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직원들과 잘 소통하시고 규정을 어느 정도 정하신 다음에 원격 근무를 시작하신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디지털 전환도 성공하시고 새로운 강자가 되어서 일하는 방식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